확률이 높은 애들 중에 지금 시기에만 작용하는 악재가 있어서 네네. 떨어진 단지들과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하락률 높은 단지 중에 A급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하락률 높은 단지를 볼 거예요. 사실은 상승률 높은 거면 뭐 배 아프거든요. 솔직히 배가 계속 아프긴 했었어. 진짜. 그래서 속상해요. 나 못 샀는데. 네. 근데 이 하락률을 보는 이유는 하락률이 높은 애들 중에 네. 가치가 없어서 떨어진 애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 악재가 있어서 지금 시기에만 작용하는 악재가 있어서 네네. 떨어진 단지들과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있어서. 이게 사라짐과 동시에 그게 호재가 되고 원래는 지금 하락률 높은 단지 중에 A급지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럼 완전 꿀팁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와. A급지는 절대 웬만큼에서는 흔들리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 에너지가 자꾸 분위기 안 좋고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A급 입지가 네네. 이 하락률 높은 단지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박. 지금 취등록세 중과가 없고 네. 세금 규제가 없고 이랬으면 다들 달려갔을 만한 와. 돈만 있으면 다 달려갔을 만한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방송 진짜 완전히 대박이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이것도 하락도 똑같이 세 개의 조건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트렌드에 맞게 뽑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오피스텔이나 소형 이런 걸 제외하고 네. 그래도 입지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려할 만한 애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그걸 걸렀고 좋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도 입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 순위 1위는 양천구예요. 양천구. 뭐야. 목동이 있는데 목동이. 네, 목동 잘 가는데 양천구가 왜 나왔어? 왜 나왔어? 라고 싶으실 텐데 네. 신정동이고 신정동. 네, 그리고 이펜하우스 3단지거든요. 그래서 이펜하우스 일반인들은 모르는 아파트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호갱론어를 보면 네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호갱론어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요 신정 내거리역에 목동 아델리체랑 뭐 이쪽은 분위기가 좋아요. 신정동 타운 좋죠. 네네. 네. 근데 이 신정동 중에서도 여 끝에 이펜하우스 3단지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 저기 뭐야 그 남부 순환도로 건너편입니까? 부천 쪽? 네, 여기 까치울터널 넘어가면 바로 이제 부천이에요. 그렇지. 저기 맛집 많아. 가든식 맛집. 진짜 맞아요. 이런 도로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정동에서도 가장 이제 서쪽 끝에 있고 사실은 여기 대로변을 넘어가고 이 신정 내거리역에서 여기 공원을 넘어가고 입지가 다 달라지거든요. 저긴 뭐 말이 양천구지. 거의 부천 생활권이라고 봐도 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락률이 높은 단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속상하실 수가 있는데 입지가 이제 생활권이 이제 양천구를 따라가기엔 너무 입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서울 좋대. 양천구 목동 잘 간대. 그렇지만 이제는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더라도 입지나 생활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정말 달라질 수 있다. 목동은 정말 상승률 상위권에 있을 수 있지만 양천구의 신정동과 입지가 좀 떨어지는 애매한 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률 단지 높은 순위에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핀셋처럼 뾰족하게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구로구 항동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항동이 사실은 1, 2월 달에는 이 하락률 높은 상위권에 있는 순위를 거의 다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구로구에 천왕동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양 수자엔 에듀윌스, 천왕 이펜하우스 좀 이펜하우스가 좀 많이 나오죠. 여기 양천구 신정동 이펜하우스 4단지도 여기 나오고 지금 이펜하우스 시리즈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항동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 서울에서 금관구는 언제 상승하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사람 많이 삽니다. 네네. 근데 이 지난번에 제가 광명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관구보다 광명시가 평당가가 높고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요. 공급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구로구 항동 같은 경우는 입지가 조금 애매해요.
아까 천왕동의 이펜하우스도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에 있었지만 광명 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 철도 차량기지 옆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항동지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네, 거의 붙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수역이나 역곡역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멀죠. 네. 그리고 이 항동지구가 안타까운 게 이제 새로 택지로 개발돼서 이제 새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지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제 수요자들한테 선택을 많이 못 받지 않았나. 네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좀 애매해서 좀 에너지가 작을 경우 이렇게 에너지가 못 갈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은평구 응암동이에요. 백령산 힐스테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좀 시리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암이라던가 서울 출퇴근하시는 수요들이 많이 가시는 단지이고 그렇죠. 또 수요가 나름 탄탄한 단지예요. 예, 6호선 라인이긴 하죠. 예.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평형대가 42평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은 대형이구나. 힘을 쓰지 못해서 20%나 좀 하락한 걸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내동의 신내 대시양폴에 중랑구의 가장 끝에 이제 네. 신내역에 있는데 그쵸. 신내역을 끼고 이제 단지가 있지만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입지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게다가 또 48평이라서 대형이. 네네 상승 이제 하락률이 높은 단지로 나왔고 네. 천왕동 아까 이펜하우스 봤죠. 네. 이것도 입지가 좀 애매하고 네. 그리고 서초구에 이제 내곡동 청계산 입구역 뭐 이쪽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서초임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률이 높은 단지로 나왔어요. 게다가 24평이에요 또. 오, 평형도 괜찮은데. 평형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 내에서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너무 갈린다는 거죠. 그러네. 강남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좀 챙겨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말 야심차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지 별표 하나 드리는 흑석동에 A급 입지 한강 센트레벨 1차가 하락률이 11%나 나왔어요. 진짜 저거 저는 이제 인기 많은 단지인데. 근데 43평형이에요. 대형이다 보니까 대형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저기 흑석뉴타운 거의 원조잖아, 원조. 그렇죠. 입지가 A급 입지예요. 그러니까 한강도 보여 저기. 네, 여기거든요. 한강 센트레빌 1차. 제가 하락률이 높은데 지금 A급 입지가 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한강 센트레빌 1차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저기 학교도 있고 저거 얼마나 좋은데. 바로 옆에가 반포거든요. 그러니까 서반포야. 저 이름 바꿔도 이름 바꾸면 되겠다. 아, 그러니까. 예, 서반포 센트레빌로. 서반포 센트레빌로. 네, 그래서 여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사실 흑석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또 좀 그렇죠. 심하잖아요. 산을 깎아서 만드는 예, 어쩔 수 없는데. 동작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산 내려가기 초입에 있어서. 아, 저기는 거의 또 언덕 아니고 저기 자이가 산에 있지. 네네. 센트레빌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거의 평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지금 11% 이상 하락을 한 거예요. 게다가 좌우로 지금 9구역, 11구역에 1,500세대가 또 새로 분양 그쵸. 예정이에요. 거기 또 인프라 들어올 텐데. 그러면 여기 대단지 양쪽에 딱 끼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중앙대병원 주변으로만 이제 인프라가 좀 있었는데 이제 인프라가 빠방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단지는 많이 빠졌었구나. 가격이 견인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역도 엄청 가까워. 역세권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역을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남자 걸음으로 5분도 안 걸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3평형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작다 보니까 A급 입지도 이렇게 12% 가깝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나 좀 넓은 평형이 여유롭게 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도 괜찮을 만한. 뭐 당장 사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움직일 때 이제 그때 올라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남가자동. 저기는 좀 핫한 데잖아요. 가재루타운.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락률 높은 단지에서 눈여겨볼 단지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완전 신도시야. 깔끔하고. 네, 가재울루타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기는 진짜 완전 혐오 시설이 하나도 없어. 깔끔해요. 네, 여기 이제 가재울루타운에서 사실 여기 가자역에서 파크리보자이 1단지가 대장 아파트, 2단지가 이렇게 대장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역에서 좀 멀어요. 네, 워낙 크니까, 가지로 타운이. 뉴타운 자체 규모가 크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여기 이 사거리 이쪽으로 입지라던가 학군이라던가 학원가라던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에 쭉 보면 이쪽 가운데가 어쨌든 입지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MC 여기 에코자이가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대장 아파트랑 멀지 않아요. 어차피 버스 타고 이동하면 역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마을 버스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걸어도 돼. 이 정도는 좀 솔직히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닐만 한데. 저는 명지대학교 강의하러 가거든요. 전 걸어가. 건강을 또 챙기시는 우리 빠숑님. 그래서 사실 괜찮거든요. 너무 괜찮아. 그리고 이 앞쪽 라인보다는 사실 중간이 주거 안정성이라던가 인프라도 이렇게 훨씬 깨끗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률이 지금 11.63%나 있었다라는 거. 게다가 국민 평형이에요. 34평. 평형대도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40평대 뭐 대형만 얘기 있으면 조금 추천드리기 좀 그랬을 텐데 평형대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두 단지만 좀 유심히 봐도 여러분들이 이번 몰랐어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A급 입지 애들이 이렇게 두 단지나 하락률 높은 순위에 들어와 있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더라고요. 연차도 얼마 안 됐는데 저거 진짜. 그러니까요. 완전 새 건데. 5년차 신축이에요. 마지막 신축 그 시기이긴 하지만. 브랜드도 자이고. 그래서 사실 실수요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 단지가 이렇게 빠졌어? 이러면서 좀 속상해할 만한 충분히 아직까지 뭐 그런 거래량이 곳이죠. 많지는 않은 연차니까 한 6년차 넘어가야 좀 나오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만 커지면 충분히 이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진짜. 네네, 요거를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서울만 얘기하면 또 그렇죠. 소외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또. 서울 좋은 거 누가 모르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 돈이 없어 그만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10억, 20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10억 전후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10억 미만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끝판왕의 수도권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궁금하네.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뽑았을 때는 아까 여기 지금 한승현 분이 한승현 님이 여기 댓글 다셨어요. 검단은 어떤가요? 검단도 있나요? 있구나. 오. 이 수도권의 상승률 1위는 검단 신도시가 차지했어요. 역시 검단. 네네, 인천이 되게 조용하잖아요. 사실 인천을 거론하 뭐 송도 안 좋다는 얘기만 많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 가성비 끝판왕은 지금 인천의 검단 신도시였거든요. 맞아요. 일단 첫 분양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 대박 났고 가격이 2배 됐어요. 그러니까 이후 분양 받으신 분들도 뭐 부담 없지 뭐. 일단 분양가 자체가 낮았으니까. 네네. 지금 2, 3억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지금 가격이 지금 2배가 돼서 5, 6억이 됐어요. 가성비 끝판왕 진짜. 끝판왕. 와. 2억에 주고 샀는데 지금 5억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가 지금 인천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도 필요 없어. 지금 건단만 지금 포커싱 되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서구 원당동, 지금 검단 신도시가 원당이랑 당하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원당동의 검단 신도시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69.64%나 올랐어요. 2억, 3억 하던 게 지금 5억 5천. 와. 실거래가는 더 높죠. 그래서 그런 거고 2년 차밖에 또 안 돼서 앞으로도 유망하지.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많지는 않겠네. 게다가 또 25평형이에요. 인천에서 인기평 20평대는 인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춰서 이 상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때 있었고, 근데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좀 입지가 A급 입지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가성비가 나와요. 그래서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2위는 이제 대장 아파트, 대장 입지에 있는 호반 서밋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지도를 약간 보고 갈게요. 근데 이 서구 검단 신도시가 뜰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전에 인천 같은 경우는 1호선이나 7호선을 타고 부천을 지나서 가야만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의 숨은 역할을 하는 부평이 뜰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7호선 라인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김포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서구 쪽으로, 인천 서구 쪽으로도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동이 가능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단 신도시지, 신축이지,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성비 나오지니까 이제 수요가 이쪽으로 확 쏠리는 거죠. 부평은 이제 약간 물론 신축도 있지만 준신축과 구축이 이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신축 대세 이걸 흐름을 타면서 검단 신도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를 보시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금호, 우미린, 호반서밋 1차 이 세 개가 네. 3대장으로 3대장이죠. A급 입지예요. 네. 여기에 이제 역이 생길 거고 그렇죠. 여기 상업지역이 메인 상업지역 여기 있어요. 네. 학원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리버파크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가면 바로 여기 있고 여기 상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는 30평대가 메인이에요. 그렇죠. 네. 예, 20평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평대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A급 입지에 들어갈 수 없는데 A급 입지를 사용할 수 있는 20평대 중에 가성비가 나와서 이쪽이 예,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네. 2위는 호반서밋. 그래도 이제 금호나 우미린 다음에 호반이 오르니까 가성비적인 차원에서 상승률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강세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야. 24평이 58%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고양시. 고양시도 할 말 많죠. 일산 신도시 나오지도 않아요, 요새. 지금 덕양구의 시대지 뭐. 향전지구, 덕은지구, 뭐 지금 뭐 창릉 신도시 뭐 지금 계속 그쪽으로 다 이슈를 뺏기고 있으니까. 네네. 고양시는 사실 일산 신도시가 메인이었는데 네. 워낙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워낙 이제 떨어져 있고 생활권이. 일단 거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멀긴 해요. 네. 그래서 1기 신도시 내에서도 평당가가 제일 낮은 게 이제 일산 신도시라서 사실 가성비 좋은 1기 신도시로 오히려 네. 막 투자자들이 막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지금 다시 막 에너지를 받고 1기 신도시가 불을 붙기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에 창릉이라던가 덕은지구 이런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훨씬 가깝거든요. 솔직히 덕은지구는 고양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상암동이야. 맞아요. 상암 2동, 3동 붙어 있는데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덕양구랑 일산 신도시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쵸. 진짜. 네. 그래서 덕양구 덕은동에 이제 디에트르 한강 신축 아파트가 55%나 상승을 했어요. 네. 또 신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앞으로도 쭉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긴 좀 의아하실 거예요. 평택시가 지금 상승률이 높다고? 미분양 천국인데? 그렇죠. 예, 동삭동이면은 저기 뭐야 그 지제역. 네네 맞아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지제역 퍼스트뷰 이름도. 근데 평택시가 지금 사실 수도권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신축과 이제 가성비가 나오면서 입지가 괜찮을 것 같은 단지들은 아무래도 올해 이제 공급을 했고 그 입주를 할 때 들어가신 분들이 어차피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많이 안 돼요. 맞아요. 그거 그때 높게 찍었던 그게 이후로 거래가 안 돼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평택도 조금 앞으로도 공급 물량이 많아요. 2, 3년간. 그럼요. 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입주되는 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는 이미 다 다른 단지들이 들어왔고 이제 거기에 뭐 비해서는 외곽에 이제 단지들이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떨어진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챙겨보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제역이면 또 입지 좋은 데고. 네. 네네. 지제 역세권 개발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삼성전자가 요새 좀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평택을 버리진 않을 거거든요. 예, 뭐 삼성전자로서도 거기 말고는 대안도 없고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요새 평택이 힘들어서 기흥에 있는 근로자들을 일부 또 평택으로 많이 이전을 그쵸,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초 본사를 수원으로 옮겼고 그래서 수원, 기흥, 화성, 평택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벨트를 형성해서 일자리 호재로 탄탄하게 가고 있었는데 그 이제 기흥이 서초가 빠졌으니까 기흥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 중심을 평택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예, 근로자들을 평택으로 많이 옮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삼성이 빠른 시기에 확 바뀌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평택을 버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택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이제 검단 신도시예요. 네. 호반서밋 여기 호반서밋이 34평이 상승률 더 좋아하는데 29평도 지금 좋은 거예요. 그렇죠. 53%로. 그 다음에 이제 수서동 아까 강남 대시양포레 그 다음에 또 다시 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가 나와요. 네. 근데 여기 단지는 좀 특징이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김포를 마주보는 거의 끝에 있는 단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지미 트리플 에듀에서 보면 이제 풍무동의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보여요. 거의 끝인데 이 단지가 가성비가 좋고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학교가 좀 이렇게 좀 퍼져 있는데 띄엄띄엄.
트리플 에듀가 초중고가 나란히. 아, 트리플이라고 하는 게 초중고란 얘기구나. 네네. 야, 초중고가 이름 기가 막히다. 딱딱딱 있고 그 옆에 바로 네. 단지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군이나 이런 걸 따지시는 분들은 여기가 또 괜찮을 수가 있죠. 좋습니다. 네. 트리플 에듀 이름 네네. 멋있다. 예. 이것도 48%나 상승했고 38평으로 평형대도 좀 높아요. 그러네요. 나름 예. 이제 신도시에서는 좀 보기 드문 평형대네요. 네, 왜냐면 또 입지가 완전 A급 입지는 아니다 보니까 가성비가 나와서 30평대까지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동의 포레나 루원시티거든요. 사실 청라 다음에 너무 청라는 좀 비싸고 이제 청라도 그쵸. 준신축구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루원시티를 사람들이 또 좋아해서 이쪽으로 많이 옮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네네. 루원시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인천 폭등장 때 루원시티가 제일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그 A급 입지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야지 이제 상승률이 높을 그렇지, 텐데 그렇지. 예. 그렇진 않아서 이제 역에서 좀 멀고 인프라에서 조금 멀지만 그래도 신축급의 2년 차로 들어온 포레나 루원시티가 가성비가 나와서 네. 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왔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고덕동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은 서울에 좋은 애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네. 챙겨볼 이제 인천과 경기도권을 보면 되는 건데 인천은 역시나 검단 신도시, 경기도에서는 고양, 그리고 평택은 이제 하락률 높은 순위에서 보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경기는 이제 경기 남부권과 북부권이 워낙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춤도 다르고, 네네. 양도 그래서 다르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북부권은 우선 보시지 마시고요. 우선은 남부권 위주로 보시고 남부권도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중심 지역에 있는 뭐 성남, 과천 이런 지역들은 이미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뭐 광교 신도시, 뭐 위례 신도시 이런 신도시급 다른 이름을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외에 다르게 이제 있는 지역들은 뭐 수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수원은 이제 직주 근접으로서 이제 하반기에 가격을 탄탄하게 맞춰준 지역으로서 이후에 회복이 되면 챙겨볼 지역이고 광명은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오히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좀 눌려 있으니까 올해 내에 챙겨보면 좋을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권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게 더 관심 많다, 솔직히. 야. 그래서 보시면 역시 평택이 빠질 수 없죠. 일단 물량이 밀려. 이게 이제 서울 핵심 지역 빼고는 물량 많으면 안 밀릴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읍면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입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주는 또 평택의 서쪽이니까 네. 도시가 조금 또 그렇죠. 공기가 퍼지기에는 좀 거리가 있죠. 네네. 그래서 힐스테이트 송담 25평인데도 불구하고 준신축급 들어가면서 32%나 빠졌어요. 그래서 얘는 그 안중읍을 그럼 챙겨봐야 될까 하면 안중읍까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된다. 네. 왜냐하면 평택시의 동삭동의 A급 입지에 나오는 단지가 바로 2, 3위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일단 SRT 타고 지역까지 가신 다음에 네네네. 거기서 한번 훑어보세요. 사실 평택의 고덕 빼고 동삭이 A급 입지거든요. 그럼요. 예. 거기에 지제역 센트럴파크 3단지, 5단지는 거기 안에서도 A급 단지들이거든요. 대단지에다가 신축, 준신축급이에요. 근데 이 단지가 30%에 가깝게 빠졌다. 정말 괜찮죠.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을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입지가 좋은 거를 내가 이후에 좀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길게 보고 이제 좀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단지들이 이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쉬우니까 호객노노를 잠깐 보고 가면 그래서 보시면 평택을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덕이에요. 고덕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보면 여기에 지제역이 있고 여기 지제, 세교, 동삭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이 동삭의 요쪽 부분들이 이제 메인 입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프라나 학군이나 이런 데가 이제 지제역 센트럴파크 그리고 지제역 자이, 센트럴 자이 이쪽 쪽으로 메인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센트럴 자이 이제 5단지, 여기 지제역 센트럴파크 3단지가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로 나온 거예요. A급 입지에 A급 단지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네. 너무 가격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평택은 입주 물량이 앞으로 너무 많아요. 네, 뭐 분양도 계속 하고 있고 여전히. 예. 일찍 가시면 많이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단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확실히 하락률 높다 보니까 이제 북부 지역이 뜨기 시작하죠. 오. 동두천시, 남양주시. 예. 그것도 이제 면, 리. 근데 동두천시 지행동은 사실 동두천에서는 메인 지역이긴 하거든요. 좀 엠파트 아파트도 제일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역에서 아무래도 좀 멀고 평형대가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26%나 빠진 게 아닌가 싶고, 이 진저읍도 사실 이 별내 신도시 이제 이쪽으로 있는데 다산, 별내 이렇게 있잖아요, 남양주시도. 네. 근데 이 진저읍의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거의 끝자락에 역이랑 멀어서 혼자 좀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에 있는 입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하락률이 좀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송도가 요새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송도에 더샵 그린스퀘어가 유명한 단지죠. 네네 50평형. 근데 이번에 109랑 609에 워낙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네, 어쩔 입지가 수 없어요. 좋잖아요. 또 네. 109랑 609는. 송도는 미래가 밝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일자리도 많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착공한다고 오늘 뉴스도 났던데 GTX B.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분간 계속 입주가 될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주. 목동도 아무래도 경기도의 북부권이 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산내마을 한라 비발디도 역에서 좀 멀고 위에 네. 있다 보니까 이제 운정신도시 네. 보다도 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다가 또 50평이다 네. 보니까 하락률이 좀 높고, 그다음에 또 진저읍 음. 이 퍼스트시티도 입지가 좀 끝에 있어서 네네. 그렇고, 그다음에 종삭동의 센트럴파크 1단지 1단지. 얘도 입지가 좋죠. 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에서 챙겨볼 거는 결국에는 이제 평택시랑 송도 이 두 지역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천 부바릅이 있는데 이천은 SK 하이닉스가 있어서 워낙 좀 직주 근접에 있는 단지들은 괜찮지만 또 에너지가 거기까지 가려면 좀 커져야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해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미리 보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은 또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이고 네네. 분양도 많이 하고 있고 미분양도 많고 분양할 것도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맞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수도권에서 하락률 높은 단지 중에는 그나마 또 매매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조금 고려해볼 만한 그런 단지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